선거가 끝나고 나니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씁쓸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거친 욕설은 눈 녹듯 다 사라지고 민심을 존중한다, 민생 경제를 얘기한다 하면서 아주 순한 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연히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단지 다르다면은 당시에 김기현은 당 대표로서 당을 추스르고 당 대표직은 유지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에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아주 맹비난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는 것, 그 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패한 집에는 뒤숭숭하고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강서 보궐선거 때에 이준석이 이제는 당을 떠났지만은 홍준표와 함께 얼마나 씹어 돌렸습니까? 이번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홍준표가 그야말로 듣기 민망할 정도로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하기야 홍준표가 남에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지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데에는 남을 제끼고 항상 독설로서 좌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지적인 정치의 동지적인 동료가 있느냐 없느냐, 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지위를 우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늘 혼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런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말이지만은 독고다이 성격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 자기 혼자만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한다, 그런 얘기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에게 비수를 날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거 유세 때에는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도와야 할 동지적 관계인데도 얼마나 홍준표가 틈만 나면은 씹어 돌렸습니까? 가는 곳마다 한동훈이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그들에게 응대하면서 셀카를 찍어주자 홍준표 본인 눈에는 이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못마땅스러웠지요. 정치 초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겨우 셀카나 찍고 다니니,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아니, 힘을 보태야 할 당의 원로라고 자기 자신이 자칭 원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홍준표가 이렇게 외부의 비난이 나올 때에 오히려 원로이고 당의 선배라면은 조용한 방법을 택해야 하지요. 눈에 띄지 않게 뒤돌아서서 조언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올바른 선배이자 원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언론을 불러 모아고서 비난이란 비난은 원색적 비난은 다 해놓고 상대당 민주당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원로라는 홍준표도 한동훈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역 이용하고 있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훈을 맹공격했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당의 원로로서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쪽박을 깨는 짓은 다 하면서 본인이 다 해놓고 그 성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한동훈을 비난을 합니다. 홍준표는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한동훈을 맹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중차대한 선거에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 정권의 운영을 가름하는 그런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가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자, 홍준표 씨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아는 사람, 당신이 데려와야만은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장동혁이도 사무총장 설치할 때에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인정받는 사무총장입니까? 꼭 당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 아니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와 있는데도 동원된 당원이라고 당 소속의 원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원된 당원들이라니.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시민들, 주민들은 없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는가?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가 황교안 꼴 난다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속았는데 두 번째 대류는 한동훈에게 또 속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대구를 찾았을 때에 대통령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납작 고개 숙였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어떻게 한 번 속았지 두 번 다시 속겠느냐? 어떻게 이런 독소를 퍼부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애들 들여다 총선을 총지휘를 하게 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다.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애입니까? 쥐인이 넘었는데 애입니까? 당신의 정치는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바른 정치만 해왔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자기 자신의 검사 시절과 함께 한동훈의 검사 시절을 향해서 이렇게 또 독소를 쏟아놓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동훈이 국정농단 수사라고 하면서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을 1000여 명 소환하고 그중에서 100명 이상을 구속을 했다. 그리고 5명이 자살을 했다. 실무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잔인한 수사를 했던 우리 우파 진영을 풀 한 폭이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선거를 맡기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야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 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권력자에게 3년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에게는 눈에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바라볼 때마다 홍준표의 이중성을 이준석과 함께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죠. 저는 홍준표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멋지게 국민의 힘을 살려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홍준표는 그동안 씹고 비난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셀카 찍는다. 그것도 동원된 당원들을 동원해서 사진 찍고 에라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가 가상된 말입니다.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은 기존 정치 틀을 깨고 벗어난 그야말로 정치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 바쁜 시간에도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대하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들을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었고 인정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올바른 표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목표를 실패했었죠.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마음껏 홍준표는 씹어 돌리는 것이죠. 아주 비겁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입에서 이렇게 칭찬 소리가 나와도 홍준표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홍준표는 이런 말을 하면서 30여 년 정치를 해왔던 이중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홍준표의 정치는 김영삼 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꼭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준표가 하는 다음 말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스스로 자화자찬 함승희와 홍준표가 검찰에 본을 보였다라고 스스로 정말 역겹더군요. 기사 인터뷰에서 봤었는데 홍준표 그렇게 뛰어난 검사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을 영화시키고 드라마시켜서 스타를 만들어 준 것뿐이었었지 결코 뛰어난 그런 검사는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껏 물러나는 당신 말대로 새까만 후배 정치인 그것도 바로 107일반에 물러나는 그 후배 정치인에게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혹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비열한 행동이지요. 한마디로 보수 쪽에 이재명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은 다 자기의 덕이라고 따먹고 싫은 것은 내뱉는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이준석이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다가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철저히 자신을 숨기면서 겉모습만
커다란 정치, 큰 정치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재명과 닮은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알더니 이준석이가 어쩔 수 없이 당을 떠나자 솔직히 설 자리가 없었던 이준석이가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홍준표가 예상한 대로 이준석의 대역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자신은 아주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바로 작년 물난리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었을 때에 당신이 하던 말, 검사 출신이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본인이 자칭하고 있으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던 말, 당신이 하던 그 오만한 행동 어떠했었습니까? 자초지종을 묻는 기자들에게 내가 그런 정도 가지고 사과를 하겠느냐? 기자들도 그런 거 꼬투리 잡고 그러지 말라라고 아주 기자들까지 나무라 썼습니다. 거만을 떨던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대구시에는 비상근무를 하라고 직원들에게는 얘기해놓고 당신이 하는 얘기는 우리 대구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공무원들 주말에는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갖는 것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은 내 자유다. 이런 망발 속에 내가 내 돈 내고 골프를 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럼 당신의 직원들은 주말이 아니었습니까? 왜 비상근무를 시켰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도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늘 나는 괜찮고 남에게는 철저함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오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이었나 아마 원내 대표 때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공적으로 사용할 운영비를 절약해서 내 집에 내 마누라에게 갖다 준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엄청난 돈이지요. 항상 청렴 깨끗한 것을 주장했던 당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지를 떨면서 타부처 공무원들 예산 잘못 방만하게 썼다고 하면은 의원들의 공금 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추상 같은 비난을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당신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쓴 법과는 왜 문제를 삼았었습니까? 저는 당신의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홍준표에게 진정한 정치적인 동료가 왜 없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동훈을 비난한 기사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내도 인물이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철딱선이 없는 저런 애를 데려다가 선거 전반을 맡기겠느냐. 일각에서는 대선 경쟁자로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동훈이가 나오는 순간 경쟁자가 아니라 일회용이고 황교안처럼 사라질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오만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평가와 선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홍준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려다가 국민의힘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혹평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도 늘 당의 원로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다면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홍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아주 혹평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홍준표의 본 모습, 실체를 보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같이 들렸기 때문에 참 괴로웠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를 지니면서 힘을 쓰든 못 쓰든 간에 국정 3년을 더 장악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홍준표는 중앙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마음에 없는 속마음으로서 대통령에게 아부라는 것은 다 할 겁니다. 예상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으로서 동대구를 방문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부의 발언을 했었습니까?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인다. 치졸한 방법이 있지요. 그것이 당신이 대선 후보로 또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면은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에게 당원으로서 어떻게 반말 애라는 표현을 씁니까? 송영길입니까? 당신의 혀가 짧습니까? 정치 초짜라니 윤석열 후보 때에도 당신이 검사를 볼 때에도 새까만 후배다. 정치 경력도 한참 아래다. 얼마나 아래로 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진정한 정치적인 동반자가 없는 겁니다. 당신은 소리만 요란했지 당신에게는 정치적인 동지, 동료가 없는 이유를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윤석열을 후보 시절에 얼마나 몰아세우고 비대했습니까? 하대했습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답싹 엎드리고 충성하는 척. 박지원이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당신이 우리 한국 축구가 초라한 아시아 경기를 치룰 때에 한국 축구를 맹비난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그 약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강한 데에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한 그런 좋지 않은 징크스가 있듯이 당신의 정치도 꼭 그와 같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약한 사람은 집 밟는 것이 당신의 정치 행보가 아니었었습니까? 왜 평가와 선택을 당신이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참패의 원인을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면은 어떻게 물론 당 대표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당연한 도리고 깨끗한 그런 자세입니다마는 어떻게 모든 것을 한동훈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기껏 셀카나 찍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혹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픈 기억이지만 수해 때의 당신의 그 행동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었습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많은 공금을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그거 부끄러운 걸 안다면은 당신 스스로 당의 원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